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나 보는 몇 없는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한일 커플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때론 결혼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정의 흐름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죠. 그런데 일본 여성들은 왜 그렇게 한국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라고 해요.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지바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막 20살이 되었고요. 고등학생 땐 늘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학에 오면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성격이 밝고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이라서 친구들한테는 종종 너는 진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아? 라는 소리도 들어요. 하긴 제가 울면 울고 웃으면 웃는 스타일이라 그런가 봐요. 처음 한국 남자를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어학연수를 갔을 때였죠. 서울에서 2주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키가 엄청 크고 뭔가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은 눈빛이 기억나요? 근데요, 그 애가 나중에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을 때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느낌을 준 게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일본 남자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혼자 간다 그러면 그래, 조심해 하고 손 흔들면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애는 제 앞에서 천천히 걷고 골목에선 뒤돌아보고 횡단보도에선 제 앞으로 손을 뻗더라고요. 마치 영화 같았어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계속했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물론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끔 오해도 생겼고요. 제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 정말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는데 근데 또 미안하다고 하면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내 감정은 너의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말이었어요. 그 애와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중간에 제가 한국에도 몇 번 갔고 그는 일본에도 놀러 왔었어요. 우리 둘 다 학생이라 돈이 많진 않았지만 항상 뭔가 특별한 하루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강릉에 가서 바다를 보고 또 어떤 날은 시노오쿠보에서 한국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한국 느낌 난다 라고 얘기하며 웃었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한국 남자들이 멋있는 건 단지 외모나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물론 옷도 잘 입고 향수도 은은하게 뿌리고 다니는 건 좋지만 진짜 멋있는 건 그들의 마음 씀씀이었어요. 표현을 아끼지 않고 내가 좋아한다는 걸 말로 보여주는 거요. 그건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애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군대를 가야 한다고요? 전 그때까지 몰랐어요. 한국 남자들이 꼭 가야 하는 군대가 그렇게 긴 줄은요? 18개월, 거의 2년이잖아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는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었고 저는 불안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가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미사키, 나는 내가 기다리느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좋아서 그래? 그 말이 뭐랄까 너무 아프면서도 따뜻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죠.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한국 남자와 사귀었던 애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제 룸메이트는 지금도 한국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일본 남자친구랑 사귈 때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문화 차이 때문에 다툼도 있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다르대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저희끼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진지해? 라고요. 일본에서는 보통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했어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라고 했어요. 그런 말 진짜 일본에서는 듣기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미안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는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고 싶어 했어요. 그건 연애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그걸 한국 남자를 통해 배웠어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지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공기랄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커플들을 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어도 그때 그 사람과 웃으면서 먹던 컵라면 맛이 생각나요. 별거 아닌 장면이 전부 추억이 되니까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울컥할 때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그런 말해요. 나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 그러면 친구들이 말하죠. 그건 첫사랑이라서 그래? 그리고 한국 남자였으니까 더 그럴걸. 친구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진짜로 제 주변엔 한국 남자를 만나고 난 후에 사랑의 기준이 바뀐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는 오사카 출신이에요. 성격이 엄청 활발하고 털털한 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한국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 애가 그렇게 진지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어. 피곤한 날엔 그냥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등 두드려주고 나 그게 너무 따뜻했어.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배려? 그런 게 한국 남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평균적으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연애는 둘이 하는 거야 라는 걸 진짜로 실천하는 느낌이에요. 한 번은 제가 생일이었는데 한국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깜짝 선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작은 상자에 손편지랑 제가 좋아하던 초코우유랑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의 생일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내 마음이 이 상자 안에 담겼으면 좋겠어? 그때 저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냥 너무 따뜻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 남자들이 멋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 표현이 너무나도 진심이라는 거. 저는 지금은 혼자지만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언젠가 또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물론 나라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니까 어려움도 많겠죠? 그런데도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를 떠올려요. 그만큼 기억이 좋았다는 거겠죠? 주변에도 결혼까지 간 커플이 있어요. 대학 선배 언니가 한국인 남자랑 결혼했는데 언니 말로는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사랑해 라고 말해준대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말했어요. 일본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줘?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그 말 듣고 저도 생각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구나?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조금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아주 소중한 진리처럼 느껴져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로맨스물 같은 거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현실보다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한국 남자들의 매력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아껴주고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힘들 땐 말없이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 저도 그걸 실제로 느껴봤기 때문에 드라마 볼 때마다 괜히 두근거리곤 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에게 말해요. 힘들 땐 그냥 나한테 기대?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꼭 옛날 제 남자친구가 해줬던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꼭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국 남자들을 사랑하는 일본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멋있다거나 잘생겼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우리가 사랑했던 건 그 마음이에요.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려는 그 마음?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사람의 SNS를 들어가요. 좋아요를 누르진 않지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놓여요. 아직도 그 사람은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더라고요. 저한텐 그게 너무 그립고 고마운 기억이에요. 만약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나한테 보여줬던 그 마음, 나는 아직도 기억해.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배웠어? 고마워.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누가 다가와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결국엔 실망하거나 그냥 혼자인 게 편하다는 핑계를 대게 되더라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연애에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굴다 보니까 답답한 순간이 많았어요.
마음이 있어도 돌려 말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어색해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알아서 눈치챘으면 좋겠어? 그런 식의 말들, 너무 익숙한 말들이지만 그만큼 피곤해요. 한국에서는 그 사람은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속마음을 숨겨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는 우연히 한 한국 남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이번엔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랑 비슷하게 일본어를 배우고 있던 중이었죠. 처음엔 언어 교환 친구였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다정하게 인사해주고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먼저 물어봐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억해주고 그 사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기억했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저를 감동하게 했어요. 좋아하는 음료가 뭐였는지, 피곤하면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또 제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까지 말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제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따뜻한 물 마셔. 그리고 약 꼭 챙겨 먹고 나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마음은 옆에 있어. 라고 말해줬을 땐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은 일본에 여행을 오겠다고 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켰어요. 둘이 처음 만난 날 저는 엄청 떨렸어요.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 손에 땀이 나고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 보자마자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리고 말했어요. 드디어 직접 보니까 더 예쁘네.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확 빨개졌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말을 쉽게 안 해요. 오히려 칭찬을 쑥스럽게 피하거나 농담처럼 넘기죠.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저를 보고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그런 게 참 부러웠어요. 솔직함이 멋지다는 걸 그 사람들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도쿄를 걸었어요.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까지. 저는 그 사람에게 일본을 소개해주고 싶었고 그는 저를 통해 일본을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걸어가다가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같이 걷자. 어디든. 그 말이 저한텐 고백처럼 들렸어요. 사실 고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미 서로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오죠.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다시 장거리 연애가 됐어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예전처럼 될까봐, 또 멀어진다는 말로 이별할까봐.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난 겁이 나. 그는 잠시 조용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지금 너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야. 일본에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 너와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마음을 믿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겁내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우리가 드라마에서, 음악에서,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이 현실에서도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배려, 진심, 책임감, 그리고 대화하려는 자세? 그게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종종 그런 사람은 일본에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런 면이 남자들의 기본값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고 보여주고 사랑을 무겁게 여기고 연애를 결혼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는 자세? 그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꼭 다시 말하고 싶어요. 나 한국 남자한테 끌리는 건 단순한 로망이 아니야. 그건 나의 진짜 경험에서 비롯된 진짜 마음이야. 사랑은 국경을 넘어요. 언어도 문화도. 내가 사랑했던 두 사람은 모두 그걸 증명해줬어요. 물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사랑은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히 자라고 있다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냐옹튜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냐옹.